네, 그럼 저는 이제 마이크를 김효순 이사장님께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토크쇼는 뭐 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사실 이제 부득이한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일호회상 수상도감에서 수상도감문에 어떤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조금 좀 이렇게 좀 시간 제약도 있고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뭐 일호회상 옆에 계신 분 통역하시는 김영한 민문현 대협력실장입니다. 이분이 어떤 경우로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시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그 식민지 시대에 우리 조선 민족이 당했던 여러 가지 한, 그리고 그게 현재 지금 저 6월처럼 80년 넘어서도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그 현상의 하나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씨는 저기 뭐야 그 2000년에 그때 대학원생이었던 그 시절에 지금 아까 저기 그 강연에서 이 슈마리나이라는 얘기가 어떤 몇 차례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혜영 선생님 부부도 거기를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우주 관광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홋카이도도 자주 가고요. 그리고 슈마리나이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인공호수입니다. 거기가 지금 그 넓이가 하여튼 도쿄돔이 아니죠. 도쿄의 디즈니랜드, 그게 한 30개가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인공호수입니다. 그럼 그 인공호수가 왜 생겼냐? 그때 이제 이 전쟁 시기에 일본이 이 전력이 부족하니까 하여튼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 전쟁에 나와서 싸우느라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조선인들을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슈마리나이에도 하여튼 이 조선인들이 동원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2000년에 우리 지금 이 김영환 씨가 거기에 가게 된 거는 그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도대체 여기에 이렇게 조선인 유골이 많은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공동 워크숍을 벌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홋카이도는 무지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워크숍 참석하고 그 주변 걷다가 이분이 눈폭탄을 맞으니까 지붕에 쌓인 눈에서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홀이 노축 골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환 씨는 당시 일시 방문객이잖아요. 당연히 외국인이고, 그래서 병원에 거의 한 달 반 정도 넘어 있었는데, 뭐 의료보험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홋카이도에서 있는 일본의 시민활동가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 사람 저기 뭐야 병원비라도 대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해서,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내 인생은 한일 간의 시민운동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기 돌아와서 일본어를 더 배운 후에 일본의 어떤 지금 인호회상 같이 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인턴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몇 년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몇 군데 전전을 하다가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대협력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강제동원 희생자가 일본, 여기 지금 조세이 탐방뿐만 아니고 홋카이도뿐만 아니고 일본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게 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 관광 가서 야, 뭐 잘 보고 왔다, 아주 온천 좋았다,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거기 가면 진짜 굉장히 무지 많은 한많은 조선인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일본 정부가 일체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들이 이제 수시로 보상 재판을 요구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지금 뭐 일본의 어떤 대표적인 군수산업이요, 방산업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찾아가서 저기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일본의 매스컴들이 와서 저기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하는데 한 번도 그게 거의 보도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한국 TV에 영상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항상 저분이 등장합니다. 저분이 등장하고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다음에라도 뉴스 영상에서 저분이 나타나면 아, 저분 여전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리고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저기 이노ue 상께서 아까 수상 소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뭐 많이 하셨길래 그거를 저기 뭐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지금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1991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1991년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그때 시작을 한 건가요? 日本には指紋押捺制度というのが、当時ありまして、在日の皆さんが指紋を、犯罪者じゃないということで指紋を拒否された。たくさんの方が全国で拒否されたんですけども、一つの大きな運動になりました。でそれを支援して、私たちはやっていたんですが、戦的決着がついたので、それで山口武信先生っていう方がこの調整炭鉱のことを、きちんと、共同誌に載せてくださってそれを勉強したので、このままこの放ってはおけないと、歴史の闇に葬られないようにこの事実をはっきり、させようということで始まりました。예,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지문 날인 제도가 있었죠. 지문을 찍어야 하는 제일 조선인들이 거부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원 운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인데요. 이것이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이 몸을 해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저희 모임의 초대 회장을 하셨던 야마구치 다케노부 선생님께서 당시 저희 지역의 향토 역사지의 이 역사 잡지에 조세 탐방의 역사를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91년에 이 역사에 새기는 몸을 만들게 됐습니다. 1991년 그 무렵부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박정희 정권이나 아니면 전두환 이런 어떤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 하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과거의 식민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또 일본의 시민운동의 활동가들, 그러니까 지금 이노ue 상 같은 분들이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김학순 할머니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본명으로 내가 일제시대 때 군대 위안부로 끌려가서 하는 그런 거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본 전역에 엄청난 큰 충격을 일으켰는데 저는 혹시 그래서 1991년이라는 게 하여튼 이노ue 상의 활동하고도 뭔가 연관이 있나 하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私の父が、戦争末期1944年の11月に、動員されて、甲乙兵の甲にはならなくて、衛生兵として、当時行ったらしい中国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父の証言ではその上官は、専属の慰安婦を連れていたと。そして、
下っ端の兵隊たちは、中国の女性を集団で強姦するのを自分は見たということを、証言されていて、父が生きていた時にもっと詳しくですね、きちんとその辺の、事情っていうか真実を聞いておけばよかった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ってはいるんですけども、やはり朝鮮炭鉱のような物言えぬ遺骨が今こうして、皆さんの注目を、集めているということは、本当に白寸さんのような生きて帰って大変な目に遭った方たちがやっぱり企業であったり、日本政府であったり、やはりそこに本当に果敢に、戦ってこられた、やっぱそのことが大きな流れで、朝鮮炭鉱のご遺骨にも、光が当たってきたんでは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저희 아버지께서 실제로 전쟁에 1944년 전쟁 말기에 11월 달에 동원이 되셨습니다. 근데 갑을병에서 갑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위생병을 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중국으로 저희 아버지는 참전을 전쟁터를 봤었는데 그 상관은 전속의 그 위안부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급 병사들은 집단적으로 중국 여성들을 강간을 했다라는 증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좀 더 그 얘기를 들었어야 한다라고 지금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세탄강 같은 경우에는 이 유골이라고 하는 건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역시 김학순 할머니처럼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살아 돌아오신 분들께서 일본 정부 그리고 기업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싸우신 그 결과가 결국 오늘에 이뤄서 이렇게 조세탄강의 유골에도 빛을 비추게 하시지 않았나, 물론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노우에 상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야시 에이다이라고 일본에서 조선인 강제 연행에 대해서 거의 한 책을 한 50권 이상 쓴 분이 있습니다.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생전에 일본 기자들이 찾아오면 당신 기사에 강제 연합, 강제 연행, 강제 노동에 대해서 그 말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항상 먼저 다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머뭇머뭇거리면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일본은 갈수록 보수화돼서 일본 언론에서 사실상 이 강제 연행이라는 말은 거의 지금 사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징용이라는 말이 등장해서 또 뭐 징용공이라는 말이 이제 수없이 나오고, 그래서 그 근저에는 그 당시 조선인도 일본인이었으니까 일본인으로서의 그 운명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저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이 이제 한국에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식민지 통치에서 했던 악행에 대해서 뭐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일종의 거기서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거 우리 한번 다 다뤘던 거 아니야? 그래서 웬만해서는 거의 잘 다루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조세탄강의 경우 갱구를 어떤 여러 시민의 힘으로 갱구를 찾아냈고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일본의 주요 신문, 방송들이 제법 크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현재 일본 언론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서 지금 조세탄강에서 지금 잠수사하고 이런 게 나름 일본 언론들이 무시하지 않고 제법 비중 있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노우에 상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はい、朝鮮炭鉱はですね、私はもう最初から強制連行、強制労働の数ある中のこれは象徴的なものだというふうにはっきり言えます。で、日本の80万人もの人たちが
まあ、日本に連れてこら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朝鮮炭鉱ほどに、これだけの資料とか、確証だとか証言だとかいうものが集まっているところは、まあ、数少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朝鮮炭鉱のことをやることによって遺骨問題を焦点化することによって強制連行、強制労働の課題にも、きちんと向き合っていける、そういう性質を、朝鮮炭鉱というものは持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 조세탐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는 것을 어떤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만 명 넘는 분들이 일본으로 연행이 되셨죠. 그런데 조세탐광처럼 이렇게 많은 자료와 증언, 그리고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골 문제를 이렇게 쟁점화하는 것이 이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문제를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조세탐광이 아닌가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マスコミが今取り上げ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のは、やはり日本政府が本当に強制連行、強制労働のこの、問題に、蓋をし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中で、私たちがやっぱり口口を開けたことによって、日本政府の持っているそうした植民地主義に対するこの反省であるとか、そういうものをなおざりにしてきた、そういうことをまた朝鮮炭鉱が明らかにしていくというものとして、多分マスコミの皆さんも今の、日本の、強制連行、強制労働を消そうとしている流れに朝鮮炭鉱がきちんとこう立ち向かっているというのを評価していただいてい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점인데요. 일본 정부가 이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는 역사에 대해서 뚜껑을 덮으려고 이제 끝난 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갱구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 식민지에 대한 그런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갱구를 열면서 그것들을 밝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들도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역사를 덮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서서 저항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이노우에 상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우베시는 그 야마구치 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마구치 현은 아주 보수 세력의 아성입니다. 그런 것이고 거기가 하려면 그 일본 정치를 아주 더 후퇴시키고 아니면 거의 극우적인 방향으로 이끈 아베 총리가 그쪽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비교하게 되면 특히 우리 대구 TK 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운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역사에 새기는 모임에 거기 회원들이 어떤 분들이 거기 참여하시는지,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취재할 때 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대개 이런 활동을 노인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은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의 시민단체들의 모두의 고민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日本の中の、一番、首相を出したところが山口県ですよね。ここで活動するともうレッテルを貼られるような社会の中なんですけども、でも朝鮮炭鉱は、人道的な命の問題なんですよね。やはりその人道的命の問題ということに対してはやはり、皆さんが非常に受け止めて、そういう問題として受け止めてくださっているのかなと今はそ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야마구치 현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가장 많은 수상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활동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낙인이 찍히는 일인데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 조세 탐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인도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목숨과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만.会員の皆さんはですね、私が最初入った頃ですね、40歳だったんですけども、友達が刻む会の会議は本当に暗いから井上さん入ってねって言われたんです。 제가 처음에 이 모임에 들어갔을 때 제가 40살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 세기능 모임 회의 너무 좀 우울하고 어두우니까 이노우 씨가 좀 들어가서 밝게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 모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問題が、問題でね、本当に183人もの方のボイコットとかのと向き合う問題なので、問題自体がやはり、明るいもの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参加してくださっている皆さんが牧師さんであったり、教授の方であったり、学校の先生とか、そういう、ご年配の男の方が、当時は占めておりました。 물론 이 183분의 그런 유골과 직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갖고 있는 그 무거움도 있습니다만 같이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목사님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일단 선생님이라든지 뭐 고령의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ですから当時はいわばそのインテリの皆さんが集まっていた集団だった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けど、そこで私が多分異色だ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말하자면 인텔이 이 집단에 지식인 집단들이 모인 건데 저만 돌출된 존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で今はですね、やはりこれだけ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とかで募金もしていただいた方っていうのはものすごい幅広く、皆さんが力を寄せてくださっています。本当に若い人から、年配までですね、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でお金を寄せてくれましたし、そして追悼式を毎年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今韓国のプチョンの子どもたちと日本の宇部市の子どもたちがこの追悼式を一緒に参加することで、共通の朝鮮炭鉱を学んで、子どもたちが共通の認識、歴史認識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ももう何年も前から、していて、1年ごとに行ったり来たりを繰り返していますので、来年の2月1日追悼式にはまた、韓国から、お子様もたくさん来ていただけるように聞いております。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모금하면서요, 클라우드 펀딩 하면서 대단히 많은 폭넓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젊은이들로부터 고령의 연세 많은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매년 하는 추도식이에요. 한국의 그 부천에서 청소년들이 우베시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도식에 참가를 하면서 공통의 역사인식을 조세탐방의 역사를 배우면서 배우는 활동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2월 1일에도 부천에서 청소년들이 올 텐데요. 여러분들도 자제분들 모시고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노 여사님께서 자기가 처음 모임 가보니까 전부 지식인들만 모여 있어갖고서 내가 가게 되면 좀 밝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仕事は労働組合の職員をしておりました。しかし60歳で、きっぱり辞めて、朝鮮炭鉱、まず自分が60歳になったら自分の生きたいように生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仕事をきっぱり辞めて、そして朝鮮炭鉱を今専念してやっているところです。 저 노동조합에서 상급 직원으로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60살이 되면 확실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 하고 싶은 일 가겠다라고 해서 퇴직하고서 이 조세탐방 일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 역사에 새기는 모임, 이 모임의 활동을 보게 되면 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일본의 시민단체하고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한국에서는 이제 이노ue 사람 같은 분들을 그 양심적인 일본이라는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이 표현으로 쓰는데 제가 아는 분들의 상당수는 그 활동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밖으로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활동도 잘 하지 않고 홈페이지도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익들이 들어와서 온갖 폭언 욕설을 퍼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양심적인 활동가들은 일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하는데 이 희한하게도 역사의 세계는 모이면 홈페이지도 딱 갖고 있고 동시에 또 거기 한글판조차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지금 우익들이 와서 행패 안 부립니까? 私が明るいのでないかと思います。 제가 밝기 때문에 농담이지만 밝기 때문에 아마 우익들 본 적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담입니다. 2013年に、追悼碑を建立したときに、強制連行という言葉をきちんと、追悼碑に刻んであるんですね。でそれで、もしかしたら、ここに、妨害が入るかもしれないと。でもそれはそれで受けてた党じゃないかという決断をして、そういう追悼碑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私が今までその右翼からうんぬんかんぬんは全くなくて、なぜかというと一つは、あそこに日本人の、犠牲者も、きちんと追悼碑を立ててですね、戦争の、大きな意味で犠牲者だということで、立ててあるということが一つと、それから強制炭鉱のことをもし、右の方たちがお勉強をすればですよ、すれば強制連行と強制労働は間違いなくあったんだということに必ず行き着く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ので、なかなか、私たちのところには手が出しづらい状況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처음에 저희들이 2013년에 그 추도비를 세울 때 강제 연행, 강제 노동이라고 확실히 새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해가 있으면 공격이 있으면 뭐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세웠는데요. 근데 우익들한테 전혀 공격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그 현장에 일본인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47명인데요. 그분들도 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름을 같이 새겨놓은 게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조세탄광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강제 연행, 강제 노동이다라고 공부를 하게 되면 알면 알수록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공격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자신을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익들이 여기까지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세계는 모임의 그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관 단체가 4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야마구치현 조선학교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가 어떤 뭐 이 무상화 교육에서도 제외되고 온갖 구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학교 되는 게 그냥 우리가 선입견 가지고 단지 무슨 총명계 동포들이 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민단 쪽 동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우리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단계에 있면서도 조선학교에 보내는 그 동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조선학교 네트워크랑은 어떤 무슨 협력 관계에 있는 겁니까? 朝鮮学校についてはですね、やはり戦後日本が、ハングルを奪ってきた、日本語を強制してきた、そのことによって、ハングルを勉強するところ、国語教習所って言ったと思いますけども、そういうのが全国にできていったっていうルーツがあるんですね。で、私たちは、日本がやはり、犯してきた戦争犯罪の
結果によって、朝鮮学校というのは、必要なものだ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ので、やはり、朝鮮学校をきちんと支援すること、それはすごい大事なこと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し、今この朝鮮の遺骨問題がこうしてマスコミの脚光を浴びてすごく、世間日本の中でもすごく広まっていっているわけですけども、やはりそのことがですね、在日の皆さん子どもさんを、朝鮮学校にやってあげているその在日の皆さんの本当になんていうか力に、結果的にですね朝鮮炭鉱が自分はこの日本で生きていていいんだっていうことを、言われた在日3世の方とかもいらっしゃいますけども、そうした人たちの、応援に朝鮮炭鉱の、運動が、今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私としても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るところです。뭐 잘 아시겠지만 조선학교 하는 것은 그런 전쟁 시대에 일본이 빼앗아버린 그런 말, 그것을 강제한 일본어를 배우겠다. 빼앗긴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서 국어 강습소로 시작을 한 것이 그 뿌리가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로 인해서 그런 조선각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탄광이 이렇게 매스컴으로부터 곽강을 갖게 되면서 일본으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본에 살고 계신 제일조선인들에게 그리고 조선학교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일조선 3세가 자신이 이런 일본에서 살아가도 되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빼앗겨버린 여러 가지 권리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그들에게 대단히 힘이 된다면 좋겠다. 그러면서 대단히 저는 더 기쁘게 생각을 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기회니까 이노우에 상께서 한국인들, 보통 한국인들, 아니면 또 한국의 시민단체들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はい、私は、日本人で、日本の国が犯してきたことを反省もせずに保証もせずにしかも、ご遺骨すら、外に出してあげていない。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を本当に恥ずかしく、思っているんですが、そういう日本人は今朝鮮炭鉱を通して日本がこんな悪いことをしてきたんだということをもう皆さんにどんどん広まっていっているような状況がありますので、皆さん日本を捨てないでください日本を見捨てないでほしいと思います。제가 일본인으로서 일본 정부가 저렇게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그리고 6월조차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두고 있는 데서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이 조선탄광을 통해서 이렇게 일본이 저지른 나쁜 일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있고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을 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네, 대담을 해주신 세 분, 김효순 이사장님, 이노우 대표님, 김영환 실장님,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담 마칠 텐데, 아예 질의응답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마칠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이노우 대표님과 박정원 대령님 한 번만